226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도 개요 이렇게 됐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땅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김대중 정부에서 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난개발을 방지하게끔 됐냐면은, 김대중 정부 앞에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농촌을 부흥하고 잘 살게 했던 것이, 농지를 매입할 때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농지든지 내가 이걸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미래의 약속만 하면 얼마든지 농지를 살 수 있고, 그걸 산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가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전원주택 붐이 일어났던 것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나면은 집에 있는 오폐수가 나오게끔 되는데, 그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집을 지은 것이 동네에 가보면은 우물이 정화조로 가지 않고 밭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가 두 가지를 부르는데, 하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은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인목,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인목 평균 축적의 15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일정 높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산 높이가 있다면 산 높이 중간 이상의 높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아예 처음부터 내주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나무도 적고 높이도 아닌 곳은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개발할 때 필요한 기반시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입니다. 도로와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로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목적 자체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보게끔 되면 법에 의해서 법 50월째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교재 22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이 6가지를 하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일 먼저 뭐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거, 토속을 채취하는 거, 토지 분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땅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거, 이렇게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 6가지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230페이지입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인 경우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주거지역,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3만, 보존지역은 5천,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3만, 농림지역에서 3만,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5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규모, 이 상으로 개발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말고
다른 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이 소규모로 개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개발행 허가 규모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이상은 법이 개발행 허가를 가지고 안 되는 게 다른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관리지역에 3만 제곱미터라 해야 되는데 내가 5만 제곱미터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분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반은 남편, 반은 배우자 이름으로 분할할 수 있대. 같은 가족인 경우에는 분할을 하는 걸로 안 봅니다. 같은 필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가족에 있는 친족의 이름으로 분할해서는 분할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허가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의 기준을 정해놓는데 분야별을 검토해서 허가 기준, 경사도, 표고도, 인근 도로의 높이, 아까 제가 했죠? 경사도 25도, 그 다음에 표고도,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이런 것을 경사도, 인목보수, 표고도를 보고 근본적으로 거기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만든다, 이런 때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사도, 인목보수, 표고도를 보는데, 경사도, 인목보수, 표고도를 조례, 법에 정해진 것이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도로의 높이, 뭐도 있어요? 배수, 이렇게 있습니다. 허가 기준, 건축법 규정에 의할 것, 건물을 질 때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도로가 없거나 수도나 하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허가하지 않는데,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거는 뭐냐면,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토지주가 배수로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수로가 없고 도로가 없는 곳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물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준다고 할 때는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는 조건입니다. 만든다는 조건입니다.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몇 군데 조례를 한번 보시려면, 광주광역시죠. 광주광역시는 다음에 모두 갖춘 토지에 하나여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인목본수 요건은 모두 갖춘 토지에겠는데,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지역까지 총 인목본수가 50% 미만. 원래 개발행위 법에는 그 지방의 인목축척의 평균 인목축척의 150% 미만, 다시 말하면 10그루가 돼 있다 그러면 15그루 미만 정도가 되더라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법에는 정해졌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내가 개발할 땅뿐만 아니라 개발하려고 하는 땅 50m까지를 나무가, 내 땅 말고 내 옆에 50m까지 땅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같이 심은 걸 보고 총 인목본수가 얼마? 50%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를 내주겠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 허가의 조건을 조례를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개발행위의 조건이 가장 강한 것이 광주광역시입니다. 경사도가 얼마죠? 10도 미만입니다. 법에는 25도인데 경사도 10도. 10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도가 얼마? 100m. 표고도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표고도가 우리 보면은 뭐죠? 700m다 800m가 하는데 바닷물의 높이에서 재는 거거든. 우리 옛날 그 대관령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여기가 표고도가
780m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그 780m라는 얘기는 바닷물에서 780m 높이가 대관령의 도로의 높이인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바닷물의 높이보다 100m만 더 올라가 있는 곳은 무조건 건물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제를 보시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제로는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얼마? 30m까지는 임목본수를 같이 본다는 얘기고 임목본수가 50%입니다. 경사도는 15도입니다. 녹지지역은 12도 미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15도 미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시는 그 시의원들이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대지인 경우 15도 미만이라고 집어넣은 거는 조금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사도가 얼마? 15도 미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 양평군 도시계획조례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임목평균 축적이 얼마? 150%. 경사도 25도. 기존 지방고래에서 50m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에는 150m, 경사도 20m. 다시 말하면 양평군은 워낙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법에서 풀을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지방고라고 그랬죠. 기준지방고로 50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지방고가 어떻게 한다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게끔 되면 하늘에서 내는 수평투영 면적이 있죠. 그 수평투영 면적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변 도로가 있죠. 그러면 그 도로변 도로에서부터 내 땅까지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중에서 그 진입도로 중에서 도로변 도로의 높이와 내 개발하려고 하는 땅의 높이가 50m 이상 차이가 나면은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기반고를 보지 않고 도로의 높이와 내가 개발하는 땅이 50m 이상, 사실 50m라 그러면 100m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25도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25도 각도까지도 100m만 만들면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허가를 해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더 강화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만큼 다 허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의 효과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개발행위의 조건에 제5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다음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미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을 때는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입도로하고 배수로를 보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진입도로가 있었다는 뜻이고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배수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있는 것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 6개는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28가지의 지목이 있는 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에는 대지가 있죠. 대지가 뭐죠? 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이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곳에는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목의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넣지 않습니까? 건축허가에다 넣을 때 마당에다가 정화조 여기에 설치해놓고 뭐라고 쓰냐면 기존 배수구에 연결하게끔 되면 그 바깥에 배수로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않고 건축법에서 그대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목이 전이냐 인면에 이렇게 다른 지목이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될 때는 그 바깥에 땅에 배수로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서 여기다가 배수로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 도면에 들어가야지 개발행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지목이 28개 중에서 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6개를 빼놓은 22개는 제일 먼저 도시 개발과로 먼저 가서 그 개발과에서 진입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걸 확인해보고, 진입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개발행위를 어떻게 만든다 하고, 없으면은 내가 진입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배수로는 어떻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자출하면은, 그러면 그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축허가는 그 대지 안에 있는 땅만 보는 거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대지 바깥에 있는 진입도로와 배수로를 같이 보고, 쓸 수 있는 거 없는 걸 보고, 없으면은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지 건축가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에서부터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런 게 6가지는 도시개발과로 가지 않고 건축가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따지지 않고 건축가를 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목이 대지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바로 없는 땅 대지도 가끔가다 있을 수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데는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반드시 뭐냐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고 건축허가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내가 여기다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수로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 건축주가 여기 도로도 만들었다, 배수로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다 보고 거기서 준공검사를 내줘야지 건축준공이 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배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나지 않은, 그 개발행위 허가의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 준공이 안 해줍니다. 사용 승인을 안 해줍니다. 도로와 배수를 다 만든 것이 준공검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가 있고 건축허가가 있거든요. 어떤 땅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형질 변경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형질 변경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다가 토지주가 돈이 없다고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죠.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댔으면 자연 그대로 이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손을 댔다가 중단되게끔 되면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 해놔야 되는데 땅 주인이 원상복구할 돈이 없다고 버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에
허가를 다 한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면은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하고 허가가 났으니까 찾아가십시오 하게끔 되면 제일 먼저 허가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뭘 주냐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십시오 하는 돈을 여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얼마니까 얼마를 내십시오 이렇게 쪽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쪽지를 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행담보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현금으로 내도 되고 2천만 원이 없으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서 2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지 허가증을 줍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지 않으면 허가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거를 보고서는 나온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가야지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토목설계사업에 내달라. 그럼 토목설계사 허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목설계사 보고 허가증 찾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본인이 와서 그 이행보증보험증권 끊는 용지를 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토목설계사업에다 주게끔 되면 토목설계사업에서는 대신해서 개발행위 허가증을 주길 수는 있지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본인이 가야지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준공 날짜가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고서 언제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2년입니다. 2년 취소가 되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고서 2년 이내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물론 중간에 2년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한테 가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1년씩 연장을 해주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을 때 준공 날짜가 정해진다는 얘기고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았을 때 착공 날짜가 정해지고 준공은 착공 날짜만 정해지면 준공은 언제 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착공만 하게끔 되면 건축허가는.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반드시 준공 날짜가 정해진다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은 건축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0년 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착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재 있는 상황이 바뀌게끔 되면은 그런 건물을 지금은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못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허가를 받은 걸 그대로 허가를 내서 그거 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해놓으면 언제까지 준공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반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야 되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만 연장을 해달라면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되는데 연장을 해달라면 6개월씩 2번 연장을 해서 2년 동안은 연장을 해줍니다. 271페이지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부지의 도시군계획 따라 시군도로에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2,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기반시설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로 만들어야 되냐면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의 규모가 5,000제곱미터이면은 4m, 5,000제곱미터 이상은 30,000제곱미터까지는 6m, 30,000제곱미터 이상은
8m의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고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또 진입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무조건 이것은 원칙으로 지켜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건물에 대해서 또 이런 건물은 얼마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지 면적이 이 이상 되면 이건 기본으로 이 도로 넓이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2023년도인가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2 있죠, 여기 2. 5,000m, 4m, 5,000은 3만, 이게 이것이 도로의 개발의 것이 도로의 조건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언제?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나 이거 마을 안길이라는 것을 예전서부터 현황 도로가 있는 것을 제가 건축 담당자한테 가서 여기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는데 지목은 도로가 아니고 땅 주인이 개인인데 여기에 이걸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 물어보면은 담당 몸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마을 안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마을 안길이라고 하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줬었어요. 근데 마을 안길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마을 안길이라면서 건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마을 안길이 있어도 지목이 농지나 임야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농지나 임야는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제가 여기는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조례가 어디 있는데 건축법 조례에 있습니다. 아유, 그거는 건축가에서 보는 거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조례 뽑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조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뭐가 있어? 기존 마을 안길. 그러니까 기존 마을이 안길에 또는 농로들이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업 임용용 시설. 다시 말하면 넓이가 4m다 6m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경우에 농업업 임용용 시설로 주택이나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정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에 이번에만 들어간 걸 보고 깜짝 사실 놀랐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은 여기에 뭐냐면 도로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담당자가 도로는 상관없는데 배수로 사용수납 받아올 적을 또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도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도로만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배수로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으로 배수로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배수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배수로가 마을 안길인데 마을 안길에도 배수로가 개인이 만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배수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고 옛날서부터 마을 안에 있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가 어디에 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까지 보고 여기에 있는 마을 안길에 여기에 배수로를 개인이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배수로 사용수납 없이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현장 답사에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하나는 예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태양광으로 하는 것을 개발행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앞에가 도로가 있고 도로가 없는 것이 한 3m가 현황 도로만 있고 그 다른 사람 땅이었는데 거기에 현황 도로 없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는 바람에 개발행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소송을 하려고 했어도 내가 알기로는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광거탑, 철탑, 태양광 발전 시설에 교통유발 허가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관한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죠. 광거탑이나 철탑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통로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개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정해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배수로도 필요 없으니까. 자, 근데 자 보십시오. 273필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배수, 하수로가 문제인 거예요. 하수가 설치된 지역 안에서는 건축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배수로가 없으면 원칙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배수로가 필요 없는 창고 같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고를 건축을 내니까 배수로가 없으니까 내가 창고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창고를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수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데 오수는 공공하수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 하수도와 개인 하수 처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이 배수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공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 거기에 연결하는 조건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 만들든지 했을 때는 개발행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도로만 가지고 생각하고 건축허가 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배수로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배수로를 보지 않는 경우 현황 도로가 있을 때 그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건축법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8개의 지목 중에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에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것에서는 건축조례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조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개인 하수 처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답사 시에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무조건 건축허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수로가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저는 처음에 좀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맞아. 배수로가 잘못되게끔 되면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를 확인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배수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을 이용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답사할 때 배수로를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확인을? 아니 가서 보게끔 되면 배수로를 지나가는 뚜껑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뚜껑이 있을 땐 대부분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 놓은 건데 현황 도로는 있는데 그런 뚜껑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지 않고 개인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과에 가갖고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으로 배수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기가 되면 담당자가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땅을 투자할 때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법만 가지고 따지는데 절대 건축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8개의 지목 중에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은 반드시 배수로도 같이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